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쪽에서는 약간의 반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CPI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지금 당장 소매 판매 업체들이 생각보다 못 넘기고 있다, 가격을 못 더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CPI 데이터에 따라서 나뉜 반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 나온 이 지표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도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낮게 나온 만큼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10년물 금리가 발표되기 이전보다 CPI가 발표되기 이전보다 0.06%가량 하락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10년물 국채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CPI 데이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비틀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5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보다 0.1% 상승한 데 그쳤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0.3%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무려 4개월 연속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지표인데요.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역시 2.8%로 시장 전망치 2.9%보다 낮았고요. 이번 물가 안정세는 사실 중고차와 신차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같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들이 아직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발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이런 예상 밖에 쿨하게 씻고 있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쌓아두었거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가격 조정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는 이번 지표가 관세 효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재량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주의보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미중 관련된 무역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양국 협상당이 이틀간의 런던 마라톤 협상 끝에 민간 품목에 대한 교역을 재개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공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의 최종 결정을 위해 사인회로 넘어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들을 포함한 여러 주요 외신에 의하면 현재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20시간의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고요.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결국 주고받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 자동차 및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리 금속의 운송을 서두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대가로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제네바에서 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했던 제네바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걷어냈다라면서 이제는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무역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밝혀서 한층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달을 했고요. 중국 측 협상 대표 역시 깊이 있고 솔직한 논의였다라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쪽에서는 아직 좀 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 지수는 선물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했었고 위안화 가치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부족하고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이라는 아직 큰 관문이 남아 있으며 완벽한 반도체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또한 히토리 또한 완벽한 공개가 아닌 일부 품목에 대한 완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나 덤핑 문제, 펜타닐 유통과 같은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잠정적인 봉합책이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 로보택시의 첫 출시일이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원래 12일이라고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6월 22일부터 첫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6월 12일 출시석이 유력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6월 22일이라면서 새로운 날짜를 제시를 했고요. 현재 안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모델 Y 차량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차량들에 대한 자랑들을 드러났는데요.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또한 지난주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사과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함에 따라서 이런 이슈가 합쳐지며 전반적으로 오늘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월가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관련 발언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현재 10대에서 20대로 소규모로 시작해서 몇 달 안에 수천 대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는 청사진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낙관적이며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면서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가 오늘도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조심스러운 전망도 저희는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